수건을 들고 선 채 문 앞을 두드리자 안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문틈으로 흐른 물기가 발끝에 닿았을 때 나는 손을 뻗었습니다. 닫히지 않은 문이 밀리며 욕실 안쪽이 드러났고 맨살로 젖은 타일 위에 선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건을 건네려는 내 손을 받아내는 그의 손끝이 허리께에 머물렀고 앞치마 위로 눌린 감각이 조용히 아랫배 아래쪽까지 퍼졌습니다. 물기는 천을 통과하지 않았고 나는 등을 문틀에 붙인 채 움직이지 않았으며 그의 손이 내 배 앞에서 멈춘 채 숨만 섞였습니다. 그가 문을 닫지 않은 채 방으로 돌아가고 나는 수건을 내려놓지 못한 채 마루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허리에 묶인 앞치마 끈이 한쪽으로 느슨하게 흘러내렸고 그 손이 남긴 무게가 아직 사라지지 않아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조리장으로 돌아오니 손질 중이던 광어뼈 위로 날이 바짝 선 회칼이 놓여 있었고 싱크대 안에는 정리되지 않은 생선 내장이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주 바닷가에서 민박과 횟집을 함께 운영하는 58살 윤미경입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공간입니다. 젊을 땐 서울에서 일하다 내려온 남편과 바닷가 이 집을 하나씩 고쳐가며 열었고 그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 지는 벌써 6년이 넘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부부였고 남편 없이 남은 이 집에 떠나지 못한 건 조금이라도 이 공간을 지키고 있어야 남편이 어딘가에서 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민박 3방과 조그만 횟집을 함께 돌보며 혼자 지냅니다. 낯선 손님이 오가고 여름이면 북적이는 날도 있지만 겨울을 지나 봄이 오는 시기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지나가는 날도 많습니다. 그 사람이 이 집에 묵게 된 건 나흘 전이었습니다. 배낭 하나를 어깨에 맨 채 고개를 들지 않고 복도 끝 방 앞에 선 그는 나에게 방이 있는지 짧게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인 채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주에서 왔고 며칠간 걸으며 혼자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광지를 보러 왔다는 말도 휴가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느 날 눈을 떴는데 경주에 오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방값을 말할 때조차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그가 방으로 들어갈 때 그 문이 아주 천천히 닫히는 걸 혼자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챙겨줄 때 그는 꼭 두 손으로 받았고 먹고 나면 아무 말 없이 그릇을 조리장 문 앞에 내려두었습니다. 그릇을 닫고 있으면 그의 걸음소리가 멀어지는 게 들렸고 나는 고무 장갑을 낀 손으로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물을 틀었습니다. 셋째 날, 욕실 수건을 새로 개어두러 가는 길, 문이 닫히지 않은 걸 보고 잠깐 멈칫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문을 다시 두드리지 않고 그대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수건을 받는 동시에 내 앞치마 위 천을 밀어냈을 때 나는 숨을 멈춘 채 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주방 창문 너머로 들어올 무렵 나는 밥솥을 열고 국을 데우며 앞치마 끈을 조용히 묶었습니다. 그릇을 꺼내던 손끝에 묻은 물기를 닦지도 않은 채 나는 조리장 문을 열었고 그는 식탁에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릇을 내려놓는 내 팔과 그가 올린 팔이 겹칠 뻔했지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그는 물김치를 들었고 나는 밥을 뜨다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접시 위 무가 흔들렸고 숟가락과 그릇 사이 짧은 마찰음이 오가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정리할 때 그가 내 등 뒤를 조용히 지나 조리장으로 접시를 옮겼습니다. 손에 들린 물수건을 내가 받는 동안 그는 수건을 놓지 않았고 나는 손가락으로 살짝 잡아당겨 그 손에서 그것을 걷어들였습니다. 기척은 조용했고 방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식당 바닥에 소리를 남기지 않았으며 나는 싱크대 앞에서 젖은 손으로 수도를 틀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낮엔 비가 내렸고 민박집 복도에 흙물이 묻은 발자국이 이어졌지만 나는 걸레를 들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나는 생선을 다듬지 않았고 칼날은 도마 옆에 놓인 채로 하루 종일 마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기 전 조리장 전등을 켜기 위해 문을 열었고 그는 이미 그 안에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2벌의 수저와 접시 4개가 차례대로 정돈되어 있었고 그는 불을 켜지 않은 상태로 내 쪽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조용히 앉았고 그는 내 앞에 국을 놓았으며 젓가락을 내민 손이 김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수건을 꺼내듯 그 접시를 나 쪽으로 당겼습니다. 식사는 오래 걸리지 않았고 입을 닦은 수건을 그는 내 손등 아래쪽에 올려놓았고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물컵을 먼저 치웠습니다. 그는 식탁을 닦았고 나는 조리장 뒷문을 열었으며 바람이 들이치는 틈으로 그가 내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뒷마당 한쪽 끝 빨래줄 아래로 걸음을 멈춘 그는 젖은 앞치마 끈이 허리 아래로 흘러내리는 걸 보고 아무 말 없이 그 끈을 잡았습니다. 나는 등을 돌리지 않은 채 손에 들었던 수건을 놓았고 그는 앞치마를 묶지 않고 2 손으로 그것을 내 등 뒤로 넘겼습니다. 그 손이 천 아래로 미끄러져 내 엉덩이 아래까지 내려갔고 나는 발 뒤꿈치를 모은 채 그가 멈추지 않도록 허리를 낮췄습니다. 그의 무릎이 내 허벅지를 따라 붙었고 앞치마 끈이 땅에 닿을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 어깨에 얼굴을 기댄 순간 나는 팔을 내리지 않고 수건을 다시 허리에 감싸쥐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프레임에 걸쳐질 때 나는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전날 벗어두었던 앞치마를 다시 허리에 감아 매듭을 지으며 뒷문 쪽 기척을 들었습니다. 그는 식탁 끝에 앉아 있었고 나는 조용히 국을 덜어 그 앞에 놓았습니다. 젓가락을 든 그는 반찬을 먼저 바라보았고 내가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그의 손이 내 쪽 반찬 접시를 가져갔습니다. 그릇과 그릇 사이 마찰음이 1번 울렸고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국을 다 비우기 전 나는 물을 틀고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도 그는 앉아 있었고 나는 물기를 털어내며 그의 움직임이 시작되길 기다렸습니다. 고무 장갑 위로 물방울이 미끄러졌고 그는 빈 그릇을 들고 조리장 안으로 걸어왔습니다. 내 옆을 지난 그의 팔이 가볍게 내 허리 옆을 스치고 나갔고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2번째 접시를 씻고 있었습니다. 그가 방으로 돌아간 뒤 나는 식탁을 닦으며 물컵을 치웠고 젖은 앞치마 끈이 허벅지 옆으로 쓸리는 소리가 창문 너머 파도 소리보다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낮 동안 나는 방을 치우지 않았고 복도 끝에서 머물던 햇살은 식당 안쪽으로 오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오지 않았고 나는 고등어를 소금에 절인 채 도마 옆에서 손끝으로 물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해가 벽에 닿을 때 나는 빨래를 거들어 나가 베란다에서 타월을 개고 있었습니다. 그가 뒤편에서 걸어왔고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건을 옆에서 받았고 내 손 위로 겹쳐진 그 손은 작은 힘만 남긴 채 빠져나갔습니다. 저녁이 되기 전 나는 생선을 굽고 있었고 그는 불 앞에 앉아 접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바람에 앞치마가 흔들릴 때 그의 손이 다시 내 허리께에 닿았고 나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는 식탁을 닦았고 나는 국을 데우다 그릇 위에 생선을 얹었습니다. 둘 사이에 나눈 말은 없었고 그는 고추장을 옮겨놓은 뒤 내 반찬 그릇을 안쪽으로 밀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젓가락을 놓았고 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싱크대를 비운 채 그가 닫은 방문을 바라보았고 욕실 수건을 새로 개어 선반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밤 조리장 불을 끄지 않았고 나는 테이블 끝에 앉아 그 문 앞을 바라보며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복도에서 물소리가 들렸고 나는 수건을 들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가 문을 열지 않았지만 문은 닫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천천히 열린 틈 사이로 욕실 안에서 그의 어깨가 보였고 나는 수건을 들어 그의 옆에 조용히 두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돌아보지 않고 수건을 받아들었고 그 손끝이 내 손등에 한 번 더 닿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는 수건을 천천히 들고 어깨에 올린 채 등을 돌렸습니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욕실 문 앞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고 불 꺼진 조리장 쪽을 바라보며 내 무릎 위에 감겨있던 앞치마 끈을 한 번 더 고쳐 묶었습니다. 창문 프레임에 빗방울이 맺히기 시작한 건 싱크대 앞에서 수건을 털고 있을 때였습니다. 흐르던 물줄기가 손등 위로 번지고 나는 수도를 잠근 뒤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그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복도 끝 선반 위에 접어둔 수건은 그대로였습니다. 식탁을 닫고 남은 회를 다시 냉장고에 넣었고 전날 저녁 남긴 국은 뚜껑을 덮은 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는 불을 올려 국을 데우려 했고 조리장 쪽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 등 뒤에 멈춰 섰고 나는 손을 씻는 척하며 물만 더 틀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점심은 같이 먹자고. 나는 대답 없이 국을 끓였고 그는 조리장 바닥을 밟지 않고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불 위에서 국물이 부글거리자 나는 앞치마를 고쳐 여미며 그릇을 꺼내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물을 따라 내 앞에 놓았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고추장을 건네며 그는 말했습니다. 입맛 없으면 국물만 먹어도 괜찮다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들었고 반찬을 앞쪽으로 밀어주던 그의 손이 내 쪽 접시에 닿을 듯 멈췄습니다. 나는 접시를 피하지 않았고 그는 다시 손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3번씩 숟가락을 들었고 그가 먼저 국을 다 비웠습니다. 접시를 정리하던 그는 내 반찬 그릇에 손을 뻗다. 이건 내가 치울게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박집은 조용했고 나는 방 청소를 미룬 채 복도 끝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는 일정했고 그의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나는 고등어에 소금을 뿌려놓고 물을 얇게 썰어 접시에 올렸습니다. 저녁이 다가올 무렵
그가 조리장으로 들어왔고 나는 불을 올리며 생선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는 옆에 앉아 회덮밥 그릇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까보다 맛있을 것 같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젓가락을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엔 내가 밥을 하겠다고. 식탁 위 수저를 맞잡은 채 우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불 앞에서 앞치마 끝을 조용히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가 회를 먹다 말고 내 반찬 접시를 안쪽으로 옮겼고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깐 테라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이 젖은 흙냄새를 밀어넣었고 나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가 물컵을 들고 따라와 말했습니다. 오늘 밤엔 식당 불 끄지 말자고.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손에 쥔 수건으로 접시를 닦았습니다. 그는 내 옆에서 젖은 손을 내 앞치마로 닦았습니다. 욕실 앞에서 나는 수건을 들고 그를 마주했고 그가 물기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여기에 조금 더 머무르고 싶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가 등을 돌린 뒤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내 무릎 위로 앞치마 끈이 느슨하게 풀렸고 나는 그것을 고쳐 매지 않은 채 등을 벽에 기대고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조리장 불은 꺼져 있었고 나는 수건을 개던 손을 멈춘 채 싱크대 위를 짚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내 등 뒤에서 한 손으로 수건을 받아갔고 그 손끝이 허리 옆을 따라 앞치마 끈을 스치듯 내려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앞치마 매듭을 풀지 않은 채 자세를 고정했습니다. 그는 허리선 아래로 손을 내려 앞치마 안쪽 천의를 밀어 올렸고 나는 무릎을 반쯤 굽히며 팔로 조리대 가장자리를 짚었습니다. 그의 몸이 내 등 뒤로 밀착되었고 손끝은 천 아래로 들어가 옷 위로 움직였으며 나는 허리를 움직이지 않고 두 손만 바닥 쪽으로 낮췄습니다. 바닥에 깔린 수건이 밀리며 그의 무릎이 내 다리 사이에 멈췄고 나는 발끝으로 균형을 잡은 채 앞으로 한 발을 옮겼습니다. 그의 손이 다시 등 아래를 감았고 나는 반쯤 허리를 낮춰 허벅지를 붙인 채 무릎을 고정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내 엉덩이 라인을 따라 손을 내렸고 나는 그 손을 피하지 않고 앞치마가 흘러내리는 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가 손을 거두지 않고 두 손으로 허리선을 붙잡고 뒤쪽에서 자세를 고정하자 나는 숨을 내쉬며 몸을 더 낮췄습니다. 조리장 바닥엔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의 움직임은 말없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싱크대 가장자리를 붙잡은 채 허리를 굽혀 그의 리듬을 맞췄습니다. 그의 호흡은 등 위에서 느껴졌고 앞치마 자락이 무릎 아래로 흘러내릴 때 그는 한 손으로 천을 걷어 옆쪽 바닥에 밀어두었습니다. 움직임은 반복되지 않았고 한 번씩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나는 뒤를 보지 않고 그의 손이 내 허벅지 안쪽을 따라 자리를 바꿀 때까지 허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무릎 아래로 한 손을 집어넣었고 나는 반쯤 들어 올려진 자세를 유지한 채 팔로 지탱한 균형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발 앞으로 옮기며 몸을 더 깊숙이 밀었을 때 나는 손끝으로 싱크대 위를 더 세게 눌렀고 앞치마 끈이 바닥에 닿는 감각이 무릎 뒤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내 엉덩이 아래를 받치며 움직임을 바꿨고 나는 한쪽 다리를 살짝 벌려 그 리듬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허리를 고정한 채 한 손으로 내 등 위를 감았고 나는 팔을 접은 채 그의 손 아래서
호흡을 들이마셨습니다. 숨이 깊어졌고 천이 피부에 붙는 감촉이 더 짙어졌습니다. 그는 허리에서 손을 내려 무릎 옆을 감쌌고 나는 다리 안쪽을 조이듯 붙이며 상체를 더 숙였습니다. 그의 리듬은 일정했고 나는 뒤를 보지 않았지만 그 손이 멈추는 순간마다 내 숨도 함께 멈췄습니다. 조리장 안에 들리는 소리는 없었고 우리는 끝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허리선을 풀지 않고 앞치마 자락을 다시 들어 올렸고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손끝으로 싱크대를 짚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가 수건을 내 옆에 놓고 천천히 물컵을 들어 올렸을 때 나는 손으로 앞치마 끈을 다시 잡아당겼고 허리를 펴지 않고 고개만 천천히 돌렸습니다. 이른 오후 민박집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어 나올 때 그의 방 문은 닫혀 있었고 나는 신발장 옆 슬리퍼를 꺼내 신고 바닷가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텃밭 너머로 이어진 작은 오솔길엔 비에 젖은 나뭇잎 향이 내려앉아 있었고 그는 복도 끝 계단 아래 두 손을 모은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앞을 지나쳤고 그가 발을 맞춰 따라오는 기척만 들렸습니다. 함께 걷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누가 먼저 목적지를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을 뒤편 방파제를 돌아 모래와 자갈이 섞인 길로 발을 옮겼고 신발 아래에 깔리는 돌소리만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바다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고 잔잔하게 반복되는 파도 소리에 우리는 서로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지 끝을 두 손으로 감싸지며 그의 그림자가 내 옆으로 겹쳐지는 걸 느꼈고 그는 한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다 작은 돌을 들어 바닷가 쪽으로 던졌습니다. 물결이 찢기듯 갈라지고 짧은 물방울이 흩어질 때 그가 말했습니다. 어제 일은 괜찮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고 앞으로 몇 걸음 더 걸어 나간 뒤 발끝을 모래 속에 반쯤 묻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내 옆에 섰고 나는 손끝으로 바람을 더듬듯 치마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어떤 감정은 서로에게 고스란히 닿아 있었고 나는 발끝에 닿는 바닷물보다 내 옆에 선 그의 온기를 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없이 내 옆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고 나는 모래에 발을 깊게 밀어넣은 채 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팔이 내 팔에 닿을 듯 말 듯 바람보다 느리게 움직였고 나는 눈을 감지 않은 채 손끝으로 그의 손을 찾았습니다. 손이 닿았을 때 우리는 동시에 손가락을 굽히지 않았고 서로의 체온만 느끼며 짧은 시간을 그대로 버텼습니다. 그가 천천히 내 손등을 감쌌고 나는 발끝에 들어오는 파도 소리 위로 그의 숨결이 내 어깨 근처에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돌아가기 전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다고. 나는 여전히 앞을 바라보며 숨을 짧게 들이마셨고 우리 발밑으로 들어온 물결이 두 발을 동시에 적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나란히 걷지 않았고 나는 반걸음 뒤에서 그의 등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말없이 길가의 풀잎을 건드렸고 나는 흙길 위 그림자만 밟았습니다. 민박집 앞에 도착했을 땐 햇살이 기와 끝에 걸려 있었고 나는 현관 앞에 멈춰 선 채 그가 문을 여는 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 쪽에 한 발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녁 준비는 내가 하겠다고. 나는 조리장 앞에 서서 앞치마를 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불편할까봐 그렇다고.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고 싱크대 옆에 놓인 물병을 꺼내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저녁이 되기 전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를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접시를 정리했고 나는 국을 데우지 않았습니다. 불은 켜지지 않았고 불빛은 우리 사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 문을 닫지 않은 채 이불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켜지지 않았고 조리장 쪽에서도 어떤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앞치마는 벗어놓았지만 무릎 위 천은 여전히 그 형태로 감겨 있었고 나는 손끝으로 그것을 다시 잡아 조이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난 건 두 번째 물컵을 비우고 나서였습니다. 나는 침대 옆 물잔을 다시 내려놓았고 그가 조심스럽게 내 문 앞으로 다가와 한참을 멈춘 채 서 있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고 나는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문고리를 잡은 뒤 문은 아주 천천히 열렸고 작은 틈 사이로 조리장 불빛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문 앞에 섰고 나는 침대 위에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무릎 위 천을 벗기지 않은 채 시선을 낮추었습니다. 그가 문 안으로 들어와 방 안 공기가 식기 시작했고 나는 담요를 한번 털어내려다 그 손이 먼저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고 내 어깨선 근처에 손끝만 닿은 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등을 돌리지 않고 손으로 허벅지를 감싸쥐었고 그의 손이 천천히 내 팔 아래로 내려와 이불 위에 손등을 맞댔습니다. 그 감촉은 낯설지 않았고 다시 가까워지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있어도 되냐고.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그 말에 어떤 대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천천히 내 무릎 앞에 앉아 손을 잡았고 나는 손끝을 더 깊이 감싸 그의 손등에 천을 밀어 넣었습니다. 우리 사이엔 말 대신 짧은 숨이 있었고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자고 싶다고.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고 그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때조차 이미 손끝은 내 허벅지 아래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내가 허리를 뒤로 기울이며 그의 팔에 기대자 그는 몸을 앞으로 당겨 두 손으로 내 허리를 감쌌고 나는 다리 사이로 천이 말리는 걸 느끼며 어깨에 힘을 뺐습니다. 그가 말없이 등을 눌러왔고 나는 몸을 뒤로 젖히지 않은 채 가만히 누운 상태로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목 위로 내려왔고 나는 눈을 감지 않은 채 이불 안쪽으로 다리를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무릎이 내 옆구리에 닿았고 그 아래로 앞치마 끈이 이불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고 그는 그것을 걷어 다시 내 허벅지 아래에 눌러 넣었습니다. 나는 손끝을 이불 위로 내밀며 그의 손을 잡았고 그 손을 따라 내 다리 사이로 온기가 흘러들었습니다. 움직임은 격하지 않았고 말보다 천천히 우리 몸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그는 내 옆에서 팔을 감싸 안고 숨을 조용히 내뱉었으며 우리는 어떤 확신도 없이 서로의 체온만 기다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다시 어깨 위로 스쳤고 나는 이불 속에서 무릎을 붙인 채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가 허리를 붙여왔고 나는 팔을 그의 허리에 올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하자고.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나는 그가 대답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우리의 숨은 다시 고요해졌고
밤은 그보다 더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문소리에 잠이 깨기 전 나는 이불을 한쪽으로 걷어낸 채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척은 이미 사라졌고 방 안에는 전날 밤의 체온만 작게 남아 있었습니다. 조리장 불이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머그컵 하나, 그가 따뜻한 물을 마셨던 흔적처럼 잔 안쪽 벽엔 찢어진 김이 희미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컵을 치우지 않고 앞치마를 감아맸습니다. 싱크대 물을 틀자 창밖에 작은 파도 소리가 따라 흘렀고 그 소리가 오늘은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현관 앞, 그의 신발은 놓여 있지 않았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한 손으로 문을 밀었고 그 순간 문 바깥 계단 아래 그가 배낭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올라오지 않았고 나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만 더 옮기면 손이 닿을 거리였지만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가보겠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보다 더 조용한 마음으로 떠난다고. 나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가올 줄 알았던 발끝이 계단 아래 그대로 멈춰 있었고 나는 앞치마 끈을 다시 당겨 조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심스레 내게 등을 돌렸고 나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들고 입술을 움직이지 않은 채 그가 사라지는 방향만 천천히 눈으로 좇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계단 아래 바람은 그의 흔적을 지우지 못했고 나는 복도로 돌아와 그가 묵었던 방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옆 수건은 정리되어 있었고 베개엔 머리카락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들이 전부인 듯 손끝으로 매트리스를 눌러보았고 아무 감촉도 느껴지지 않자 더 세게 눌렀습니다. 조리장으로 돌아와 나는 컵을 치우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햇살이 식탁 끝에 스며들며 어제 저녁 그의 손등이 머물렀던 자리 위로 조용히 그림자를 내렸습니다. 나는 식사를 하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앞치마만 허리에 감은 채 그가 남긴 한마디 더 조용한 마음이라는 말 속에서 조용히 호흡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불은 켜지지 않았고 나는 조리장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모래길 위를 맨발로 걸으며 나는 어제 함께 지났던 그 바닷가 골목을 혼자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바람은 새지 않았고 나는 치마 자락이 흔들리지 않게 손으로 끝을 감싸쥐었습니다. 그가 돌을 던졌던 자리 앞에 멈춰 섰을 때 나는 돌을 줍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발자국은 이미 물에 닿아 사라졌고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수평선 끝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돌아와 조리장 불을 켜고 싱크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마침내 컵을 들었습니다. 그가 마셨던 그 물을 따라내지 않은 채 컵 안에 입술을 대지 않고 고개만 깊게 숙였습니다. 그 밤은 조용했고 침대는 차가웠으며 그 다음 날도 아무 일 없이 흘렀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누군가 민박을 예약하면 나는 늘 복도 끝 그 방만은 마지막까지 비워두었습니다. 내일도 이곳에서 누군가의 새로운 황혼 연애 사연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의 다음 만남을 이어주는 가장 따뜻한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